남자분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빠랑 있으면 진짜 편해요. 오빠 여자 많을 것 같아. 우리 나중에 영화 한번 보자. 이 말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쿵 하고 뛰시죠? 어? 이거 혹시 그린라이트인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혼자서 설렜다가 며칠 뒤 그녀는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말이 당신에게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요, 의외로 호감과 예의 혹은 사교적인 말투의 경계선을 아주 자연스럽게 넘나듭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인데 그걸 듣는 남자는 밤새 설레고 고민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가 착각하기 딱 좋은 그런 여자의 말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말이 진짜 감정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뜻 없이 나온 말인지 구별하는 핵심 포인트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괜히 혼자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많은 남성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바로 오빠랑 있으면 진짜 편해요라는 말이에요. 처음 들으면 어때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이 여자한테 특별한 존재인가 보다 싶고 혹시 마음이 있는 걸까? 그렇게 착각하게 되죠. 근데요, 이 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여자들이 그냥 좋은 사람에게 혹은 불편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칭찬처럼 던지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47살 민수 씨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민수 씨는 이혼 후 혼자 지낸 지 5년 정도 됐고 회사 후배 중에 유독 잘 맞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가끔 커피도 같이 마시고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웃고 떠드는 사이였죠.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 후배가 민수 씨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선배랑 있으면 진짜 편해요. 뭔가 기대게 돼요. 그 순간 민수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신호다.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심지어 몇 주 뒤 그 후배는 다른 팀 남자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 말, 왜 남자들이 이렇게 착각하게 될까요? 그건요, 편하다는 말 안에 호감이 들어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연애에서 편안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톤으로 말했는지 그리고 그 말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여자가 진짜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면요. 그 말 뒤에 뭔가 작은 긴장감이 따라와요. 말은 편하다고 해놓고 표정은 약간 수줍거나 눈을 피하거나 말끝이 살짝 올라간다거나 혹은 그날 이후 연락이 조금 더 잦아진다든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해요. 반대로 그 말만 툭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하면 그건 진짜 그냥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남자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나쁜 반응은요. 너무 들뜬 모습 보이는 거예요. 어? 나랑 있으면 좋다는 건 나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직진하면 여자는 오히려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가볍게 반응해 보세요. 그래. 너도 말 편하게 해서 나도 좋아. 혹은 그럼 앞으로 너도 더 편하게 대해줘. 이렇게 말하면 여자의 감정은 오히려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밀당이 아니라 그녀의 말을 진짜로 들여다보려는 당신의 감정적 여유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자, 첫 번째 말 어떠셨어요? 앞으로 이 말 들으시면 괜히 혼자 설레지 마시고 그 말 뒤에 따라오는 표정, 행동, 거리감. 이 3가지를 꼭 같이 보세요.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말인지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많은 남자분들이 진짜 많이 오해하는 말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여기 한번 가자. 혹은 다음에 같이 가요. 이 말 귀에 익숙하시죠? 처음 들으면 심장이 두근합니다. 이거 약속 잡자는 건가? 데이트하자는 말인가? 이거 완전 그린라이트잖아. 그렇게 혼자 설레며 일정을 머릿속으로 조율하고 장소도 검색해보고 심지어 옷까지 미리 고르는 분들 계세요. 근데요, 막상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여자들이 이 말을 할 땐요,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같이 가고 싶어서
이 경우는 말 끝에 힘이 실려 있어요. 진짜 가요 우리 언제 시간 돼요? 다음 주말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거나 제안이 이어지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그냥 분위기상 나온 말 혹은 예의 혹은 리액션용입니다. 특히 여자가 사교성이 좋고 말솜씨 있는 스타일일수록 이런 말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툭툭 잘 던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51살 동현 씨. 이분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분과 소소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여성분이 그러더랍니다. 동해바다 진짜 예쁘대요. 우리 나중에 같이 한번 가요. 그 말 듣고 동현 씨는 아,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고 확신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다음 주말 어때요? 진짜 가보실래요? 하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대요. 아, 제가 다음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 이후 연락은 더 짧아지고 결국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럼 왜 여자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 순간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굳이 아니요라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그냥 좋죠, 다음에요 하고 넘기는 거죠. 세 번째는 호감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깊은 감정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기엔 애매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싫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정색하고 거절하면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부드럽게 넘어가는 용도로 이런 말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판단 기준은 뭘까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말 이후에 여자가 구체적인 시간 제한을 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라든지, 혹시 이번 주말엔 뭐 하세요? 처럼 직접적으로 날짜나 일정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경우라면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꽤 진심이 담긴 표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말 이후에 연락의 분위기가 더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부터 카톡 텀이 줄어들고 더 자주 안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뭐 하세요? 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이어간다면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 말만 했고 그 뒤로는 전혀 진전이 없다. 그럼 그냥 그 순간의 리액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너무 들뜨면요. 그 말이 진짜였더라도 여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좋아요. 가긴 가야죠. 근데 말만 하지 말고 다음엔 진짜 같이 한번 가요. 이 말은 유쾌하면서도 나 진심이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반응이죠. 또는 그러게 가면 같이 맛있는 거 먹게 맛집 알아둘게요. 말 끝에 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이게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작은 기술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어디 한번 가자는 말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약속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느냐, 연락이 더 자주 오느냐, 말투에 약간의 설렘이 실려 있느냐. 이게 없다면 그건 그냥 그 순간 말 예쁘게 하고 넘어가려는 말일 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말로 가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그린라이트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아닌 말들이었죠. 근데 이번에 다룰 말은 오히려 착각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말, 바로 그 말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 좋게 미소 지으시지만 사실 이 말은 상대를 연애 상대로는 보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이 말이 위험할까요? 이 말 처음 들으면 너무 좋죠. 칭찬 같고 위로 같고 나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말이 자주 등장하는 타이밍이 거절이나 성긋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8살 정훈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분과 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정훈 씨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어느 날 살짝 고백 비슷하게 운을 띄웠대요. 요즘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혹시 나랑 단둘이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때 돌아온 말이 이거였어요.
정훈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텐 정말 편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정훈 씨는 순간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하지만 며칠 뒤 그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대요. 오빠, 혹시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그냥 오빠 동생으로서 너무 좋았어요. 그제야 정훈 씨는 알게 된 거죠. 그 말은 사실상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연애 감정은 아니에요였다는 걸요.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진짜 칭찬인지 아니면 관계 종결 신호인지 구분해야 할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먼저 이 말을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상황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자가 이 말을 남자가 고백을 꺼내기 직전에 한다거나 두 사람 사이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느낄 무렵 갑자기 이 말을 꺼냈다면 그건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성급기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관계가 조금 흘러가다가 갑자기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건 긍정적인 칭찬이라기보단 관계를 멈추겠다는 뜻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말 뒤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부터 연락이 눈에 띄게 뜸해진다거나 만나자는 얘기가 점점 줄어들고 예전처럼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게 된다면 이건 말 그대로 관계를 정중하게 정리하려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 말을 한 이후에도 여자가 자신의 고민이나 감정을 오히려 더 깊이 꺼내놓고 감정적인 대화가 더 많아진다거나 두 사람의 만남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건 다릅니다. 그녀가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고 연애 감정도 함께 깊어지고 있는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남자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일 안 좋은 반응은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서운함을 바로 표현하거나 확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받아치는 게 좋아요. 그 말 들으니까 괜히 기분 좋아지네요. 고마워요. 혹은 조금 더 여운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더 고맙네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 말이 나왔을 때는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을 꺼낸 배경을 조용히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들뜬다거나 혼자 의미 부여하면 오히려 본인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다면 진짜 칭찬일 수도 있고 관계의 마침표일 수도 있으니 그녀의 말 뒤에 담긴 진짜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남자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네 번째 말은요. 남자분들이 이거 설마 질투인가? 혹은 호감의 표현 아니야? 하고 설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여자가 장난처럼 툭 던지지만 그 안에 감정의 실마리가 느껴지는 말이거든요. 아마 들으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대화 중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오빠, 근데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아. 혹은 오빠는 왠지 여자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또는 오빠는 주변에 여자들 많죠? 이 말 들으면 솔직히 기분 좋으시죠? 괜히 웃음도 나고,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건가? 질투인가? 나를 이성으로 본다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말은 진짜 호감일 수도 있지만 전혀 감정이 없을 때도 잘 나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착각하기 딱 좋은 말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호감에서 나오는 가벼운 질투 표현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생겼을 때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얽혀 있을까봐 슬쩍 떠보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한테 여자 관계 복잡한 건 아닐까? 내가 마음 주면 다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약간의 웃음과 장난을 섞어서 오빠 여자 많죠? 하고 묻는 거예요. 이럴 땐 그 말의 말투가 살짝 장난스럽고 눈빛이 흔들리거나 말한 뒤에 시선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말 이후에 그녀가 괜히 더 조심스러워지거나 당신과의 대화에 살짝 감정이 묻어나는 기류가 흐른다. 그럼 그건 어느 정도 진짜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다릅니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관찰하듯 툭 던지는 말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이성보다는 그냥 친한 지인 혹은 오빠로 대할 때, 이럴 때 여자는 관심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그냥 대화 중간에 상대방의 이미지나 분위기를 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서 던지는 겁니다. 왠지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빠 같은 스타일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말은 사실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사교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페에서 남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는 진짜 주변에 여자 많았을 것 같아요. 남자는 순간 심장이 쿵합니다. 나한테 관심 있나? 질투하나? 그래서 괜히 기대해서 왜? 질투나요? 하고 웃으면서 장난을 쳐요. 근데 여자는 웃으며 에이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 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감정이 담긴 말이라면 그 뒤에 뭔가 더 이어졌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자 많을 것 같아서 좀 긴장돼요. 나중에 여자가 생기면 나는 밀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묻히거나 조금 더 이어지는 멘트가 나왔겠죠.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남자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피해야 할 반응은 혼자 들뜨거나 괜히 의미 부여해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 나 질투하는 줄 알았네. 내가 또 매력이 좀 있긴 하지. 이렇게 받아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내가 이런 말도 조심해야 하나 싶어질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받아보세요. 왜, 나 혹시 그런 이미지예요? 살짝 웃으면서 가볍게 말투를 낮춰서 상대방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기보다는 그 말에 담긴 의도를 반문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면 여자는 그냥 그런 느낌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인상을 더 풀어낼 가능성이 커져요. 또는 그런 말 자주 들어요. 근데 정작 내 옆에는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이 말도 좋은 반응입니다. 살짝 자기 디스처럼 보이지만 은근한 여운을 남기는 멘트입니다. 자신이 인기 많은 타입처럼 보이지만 반전 느낌이 들어가죠. 이 말 뒤에는 여자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아요. 에이 아닌 척하지 마요.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감정 교류가 생기고 플러팅의 흐름으로 전환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빠 여자 많을 것 같아. 이 말은 장난처럼 보이지만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온 상황, 말한 뒤 그녀의 표정과 눈빛, 그리고 대화의 흐름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그게 그린라이트인지 아니면 그냥 사교적인 농담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말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오빠, 왜 여자친구 없어요? 앞서 4가지 말 보셨죠? 그 어떤 말보단 이 말은 직접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헷갈려요. 왜냐면 이 말은 진짜 호감이 있을 때도 나오고 정말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던지는 말일 때도 있거든요. 이 말은요, 진짜 관심이 생기기 전후, 그러니까 고민하는 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말을 할까요? 첫 번째 경우, 진짜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여자는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조금씩 생길 때 그 사람이 이미 누군가의 사람은 아닌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어져요. 직접,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묻기엔 너무 대놓고 같고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묻습니다. 근데 오빠는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겉으로는 궁금한 척, 하지만 속으론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혹시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건가? 내가 다가가도 될까? 이럴 때 이 말은 진짜 플러팅이에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리는 말일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세대에서는 친한 남사친에게 혹은 편한 선배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지기도 해요. 오빠는 왜 여친 없어요? 연애 안 해요? 이런 말들이요. 그냥 분위기 메이킹용이에요. 대화 끊기지 않게 혹은 그냥 재미 삼아 던지는 거죠. 특별한 감정 없이요.
이럴 땐 특징이 있어요. 말하자마자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혹은 그 뒤에 감정적인 리액션이 없다. 예를 들면 그렇구나 하고 말 끝낸다거나 그저 리액션용 웃음만 살짝 짓고 마는 식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한 다음 여자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됩니다. 정말 감정이 있다면 이 말을 꺼낸 후 당신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눈을 피하면서도 시선은 당신 쪽을 본다거나 말 끝에 어색한 웃음을 남긴다거나 혹은 당신의 대답을 듣고 살짝 긴장한 표정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감정이 담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그녀 안의 설렘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 남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진지하게 설명하지 말 것. 나는 좀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 전 여친이랑 오래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되네. 이런 얘기들 있죠? 그 순간 여자는 안 물어볼 걸 하고 후회합니다. 가벼운 질문에 무거운 대답이 오면 분위기는 바로 식어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가볍게. 그리고 살짝 감정 여지를 남기는 말이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없긴 한데 왜 관심 있어요? 살짝 웃으면서요. 이건 도발 반 농담형이에요. 대답 자체로 플러팅을 이어가는 방식이죠. 그 말 혹시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유쾌하게 넘기면서 상대가 말의 의도를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멘트입니다. 혹은 조금 더 부드러운 버전으로 아직은 없어요. 근데요, 요즘 누가 신경 쓰이긴 해요. 이 말은 여운을 남깁니다. 누구냐고 묻기 좋은 떡밥이죠. 이렇게 하면 그녀가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의 감정적 리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무리로 짚어드릴게요. 근데 오빠, 왜 여자친구 없어요? 이 말은 진짜 호감일 수도 있고 아무 감정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질문을 받았다는 건 이미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 관심이 진짜 감정으로 발전할지는 그 이후 당신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진지하게도 너무 가볍게도 받지 마세요. 딱 센스 있는 농담 한마디로 여자의 마음을 살짝 건드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리드를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말들 하나하나만 보면 별 뜻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던진 거겠지 하고 넘기기 쉽죠. 근데요, 여자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에는요, 그 사람의 감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아무한테나 꺼내지 않아요. 다만 너무 드러내기는 부끄러워서 돌려 말해보는 거죠. 그럴 땐 그 말을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 여자의 마음이 한 발짝 더 다가오기도 하고 혹은 멀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온도,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연애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말이 정말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흘린 건지 오늘 알려드린 포인트들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지금 신호를 받은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마음연결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고 해석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